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지지 중에서 사화에 대해서 6번째 글자죠.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 계절로는 여름을 시작하는 이제 입하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입하라고 하면은 5월 5일이나 6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6월 5일이나 6일 망종절까지 망종절까지 4월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죠. 그리고 사화에 있는 그 암장된 천간의 기운은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7, 7, 16. 이렇게 이제 사화는 또 그 사유축 금국의 생지이죠. 그래서 사화의 중기에는 금에 해당하는 경금이 저 중기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는 양 중에 양이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꽉 찬 상태로 사화의 이제 정기는 병화가 되는 거죠. 사화의 정기는 병화인데 쓰여지는 거는 음천간과 같이 쓰여져 가지고 체형을 좀 바꿔서 쓰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음이지만은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지요. 사화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공손할 공, 부드러울 공이라는 그런 글자에서 왔다고 하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좀 공손하고 정갈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화 같은 경우는. 또한 주역의 개상으로는 양이 3개 모이면 건위천이 되고 그 위에 다시 양의 기운이 3개가 모여서 중건천이라는 그런 주역의 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효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그런 시기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적이고 정열적이고 또한 역마의 글자이기도 해서 막 분주히 여기저기 잘 다닐 수도 있고 국내가 좀 좁죠. 그래서 해외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화가 뱀띠인 거는 다들 아시겠고요. 사화 이 뱀이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도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잘 타고 넘어다니죠. 그래서 이 사화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분들이 공부도 막힘없이 아주 잘하는 그런 글자예요. 또 머리도 좋고 업무 처리 이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또한 조직사회에서도 본인의 그런 막힘없이 본인의 그런 장점을 잘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그런 소질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화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이런 그 지속력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화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잘나다 보니까 타인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들이 많죠.
또한 사회적으로 뭐 인싸에 많이 속하고, 그리고 또 관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나 유행 이런 데 이슈에 참 민감하고, 자신의 존재를 좀 많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큰 거죠. 화의 성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확 발산하는 기운이 많은 거.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인싸라고도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축 할 때 얘기했듯이 사유축 이띠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멤버들이 많고, 그리고 그 모임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원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사화를 계속 장점을 얘기하면은 언행이나 용모가 빼어나죠. 사화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좀 자유분방하고 부침성도 좀 좋고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단점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많이 살갑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정을 베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득을 매우 민감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사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뭐 연애도 잘합니다. 연애 결혼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은 역시 불의 속성상 좀 지속력이 좀 떨어져서 권태가 조금 빨리 오는 그런 편도 있으세요. 뱀의 혀가 이제 끝자락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변화무쌍함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약간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화 성분, 사화 지지 자체가 그 옆에 오화나 미토 이런 따뜻함의 글자가 같이 있으면은 사화는 그냥 뜨거운 열, 불, 뭐 이렇게 대당히 열이나 뭐 그렇게 조열함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인 거죠. 하지만은 사화 옆에 뭐 유나 축이나 신금이나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사는 금방 그쪽 금의 속성을 띠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양 옆에 신금이나 유금, 축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사화는 그 계절의 그런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확 변하진 않고 한 50% 정도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 50%, 금 50%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 뱀이 그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낼름낼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주변에서 혀를 이렇게 좀 낼름낼름 하면서 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죠. 약간 이제 사자 기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지지의 사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 똑똑하니까 사자 행세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사기꾼이죠. 사화가 있는 분들은 육식 좋아합니다. 육식 좋아하고 카리스마 있고, 역시 계속 반복되지만은 인기나 세련미 이런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역시 협동심 있고,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뭐 다양한 곳에 뭐 근무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항공사나 뭐 여행사, 뭐 자동차, 역마의 글자니까요. 전기 전자회사, 그리고 또 문명의 결정체인 뭐 휴대폰, 뭐 인터넷 이런 쪽, 방송, 연예, 예술, 영화, 뭐 행정 업무, 뭐 홍보나 증권, 그리고 뭐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수도 많고, 작가,
뭐 법률가, 뭐 문학가, 철학가, 정신과 의사, 뭐 외교관, 뭐 중개업자, 정치가, 뭐 조명회사, 화학회사, 가스회사, 뭐 약품 만드는 회사, 플라스틱, 뭐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화의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사화는 역시 역마의 글자다 보니까 뭐 사거리, 그리고 뭐 시장, 내거리, 뭐 사거리, 그리고 또 변화이기도 하죠. 변화라고도 빨리빨리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또 뱀이 또 변한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화에 민감하고, 만남, 뭐 이별, 그런 뭐 상징도 있고, 뭐 혁신, 뭐 미개척지,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장미, 해바라기, 이런 것도 뭐 사화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아스팔트라고도 하는데, 아스팔트의 콘크리트, 이유는 무토, 경금, 병화의 그런 속성들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굳은 땅, 철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화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늘씬하고 키가 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모델이나 뭐 이런 옷걸이가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조금 적기도 한데, 뭐 다른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그런 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뱀이 좀 잘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이 좀 적다라고도 하고요. 역시 이제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외국어 잘합니다. 사주 공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사화가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사주에도 사화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은 다음 생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좀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은, 약간 이제 집착이나 편집광, 그러니까 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도 있고, 질투심도 또 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냉정함, 금으로 변하는, 화에서 금. 화는 목화의 기운은 그 양의 기운이고 따뜻함의 기운이고, 금수의 기운은 좀 차갑고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화는 이 따뜻함과 이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냉철하다, 차갑다라는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화가 있는 분들, 사랑을 하는데 열정적으로도 하지만은 좀 끈적끈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장점인가요? 뭐 어쨌든 이런 사랑도 역시 잘하는 거죠. 사화의 의미는 뭐 그렇죠. 자, 사화를 다른 지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대조를 하면서 한번 그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부터 축, 인, 묘, 진, 사. 사화가 자수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4월에 그러니까 월지에 사화가 있고, 자수를 보면은 역시
그러니까 조우적으로는 이제 잘 맞아지는 거죠. 양과 음이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둘과의 관계는 형적인 의미가 있죠. 자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서 사월을 얘기하면서 미리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수는 쥐, 박쥐, 죄비, 제비 이런 연미복을 입은 멋있는 그런 옷걸이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뭐 제비. 사화는 역시 예쁜 뱀인데 그런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꽃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둘이 만났다 그러면은 뭐 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이제 그 꽃뱀이 제비한테 뻥을 쳐도 이 자수한테는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제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국하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동물로 뭐 짐승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파충류고 조류지만은 어쨌든 이 사화가 제비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먹고 먹히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뭐 수국화를 당하니까 이제 사화 같은 경우는 저 자수 좀 혼내주라고, 오화를 이렇게 좀 끌어들여 자수 좀 때려주라고 좀 하는 해서 좀 판을 키우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화가 자기가 이제 자수가 감당이 안 되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제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키우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은 이 형의 의미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관리가 된다라고 싶으면은 저 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는 그런 좋은 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화가 축토를 보았을 때 사유축은 삼합의 글자고 사축은 반합이죠. 사축은 반합이라고 하는데, 사축은 4월에 만약에 사화가 옆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화의 그런 따뜻함, 태양빛으로 저 축토의 그런 동토를 녹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 축이라는 글자가 워낙 좀 차갑고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좀 사화의 그런 밝음이, 따뜻함이 축토와 함께 있으면은 조금 무력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금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금이 오는 그런 시기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사유축 금국이 되면서 금으로 바뀌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화가 옆에 축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본인의 그런 속성이 조금 어두워지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무력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화 옆에 뭐 오화나 미토 이런 글자들이 함께 있으면은 저 축토가 조우적으로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토이기도 합니다. 자, 사화가 인목을 보면은 어떨까요? 사화가 인목을 보면은 역시 인사형이죠. 인사형. 이 형은 목생화를 이렇게 세게 해주다 보니까 이 형은 화의 형입니다. 화기가 확 커지는 그런 형인 거죠. 화의 기운은 세지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적으로 사주에서 화가 용신인 경우 이 인사형은 정말 그 인사형이 있다 그러면은 일이 뭐 잘 풀리고 본인이 뭐 승진이나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나날이 승진하고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사형이다. 그런 권력이나 이런 총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센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조열한 경우에는 인사형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폭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이 끌어오는 그런 화를 그거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뭐 가속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뭐 폭력이나 뭐 시비 구설 이런 말싸움이나 이런 것들 음주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사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형을 없애주는 그런 지지의 글자들이나 그 운이 오면은 나쁜 거는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저 인사형이 좋게 쓰이는데 저 인사형을 좀 합해서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화의 기운이 좀 약해지면은 도리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인생은 전화위복입니다. 항상 인생이 나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옹지마 전화위복. 그때 이제 안 좋은 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가 되고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연을 보더라도 지금 벌써 봄에 그렇게 푸릇푸릇 돋아나던 그런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사람의 인생은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거죠. 자, 사화가 묘를 봤을 때 사화가 묘는 역시 사화의 이 따뜻함, 태양빛으로 묘목을 묘목이 잘 클 수 있도록 따뜻함을 제공해 주는 거죠. 반면에 이 묘목은 사화한테 그닥 목이지만은 순목이라 사화에게 그닥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화는 묘목을 옆에 보면은 묘목을 참 이쁘고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작용이 있죠. 이 묘목을 천간으로 띄우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을사는 욕지, 도화의 그런 의미가 있죠. 목욕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을사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미인, 미남, 미녀들이 많죠. 그리고 을사일주들이 역시 사화도 늘씬하고 을목도 늘씬하다 보니까 키가 훤칠하신 그런 미남, 미녀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사화가 진토를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사화가 진토를 만났을 때, 진토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용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적천수에 보면은, 그러니까 화기가 강하면 용을 타라라고 해서 뭐 화치승용 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사오미 계절에 그리고 지지가 다 조열한데 저 진토 하나만 있어도 조우가 맞아진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좀 있는 거죠. 역시 그런 거죠. 이제
그 진토는 이렇게 습의 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길이 막 세다 이러면은 물을 끼얹어도 막 불이 폭발하듯이 막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더 그 불길이 더 세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요. 저 진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촉촉한 땅으로 습기가 있는 그런 토로 그 센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역시 그 진사는 지망살 땅에 이제 그물이 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화가 이제 막 역마의 글자이고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역시 저렇게 지망에 걸리면은 본인의 마음은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 가 있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엑셀 돌리고 뭐 통계 돌리고 뭐 이러시는 거죠. 자, 지지로 봤을 때 지난 시간과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연월일시 그러면은 이 사화가 뱀인데 시간을 보니까 용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결국은 이제 나는 뱀이었는데 용으로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진토가 그냥 조우를 잘 맞춰주고, 그리고 또 진이라는 글자가 뭔가 그 약속이 보장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적적으로 뭔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화가 진토를 보면은 뱀이 용됐다라고도 이렇게 흔히들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화가 같은 사화를 보면은 역시 뜨거움의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화기가 더욱 세지겠죠. 그래서 사화가 화를 보면은 화기도 세지고 역시 변화도 많고, 그러니까 화는 화의 특성상 역시 그 속내를 잘 표현하고 시원하게 본인의 그런 과거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화에게는 비밀을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비밀인데 라고 하면서 저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입이 근질거려 가지고 못 참죠.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거를 지나가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듣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말이 좀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말로 업을 지는, 그러니까 구설이 계속 따른다고 하죠. 역시 이제 그 병화가 두 개다 보니까 빛의 교란이 좀 와서 정신적으로 조호가 안 맞으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역시 외국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조호가 안 맞은 경우에는 이 뜨겁기 때문에 금수 지역으로 가는 게 좋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서유럽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좋은 일들이, 인생이 좀 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목의 나라지 않습니까? 갑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화가 이렇게 중첩돼 있고 그런 분들은 인사형, 화의 형들이 세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무대는 좀 적다. 크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화가 두 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 미, 신, 유, 술,
회. 도다리가. 자, 사화가 오화를 봤을 때, 사화가 오화를 보았죠. 그죠? 사화가 오화를 보았을 때. 역시 다 양의 글자인 거죠. 사화도 뜨거운데, 오화는 더 뜨겁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서는 사화는 2000도, 오화는 7000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온도로 따지면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센 불인 거죠. 7000도다 보니까 그런 쇳물을 녹이는 그런 불인 거고, 사화는 빛에 가까운 거죠. 태양빛. 그래서 빛과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화기가 아주 세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오미는 방국이죠. 방국. 남방의 방국. 그러니까 조우가 시급한 그런 조합인 거죠. 조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 미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우로서 금수의 기운이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양 옆으로 오화나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조율한 겁니다. 역시 사화와 미토가 있다 그러면, 미토는 목의 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토 안에 있는 그런 목이 사화의 열기로 인해서 확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화, 미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간과 관련돼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적으로 좀 간질환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이런 것들은 목이 탄다고 음주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은 물이기도 하고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혈한 분들이 음주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술을 물처럼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화기가 세져가지고 몸이 더 빨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 사신합이죠. 사신합입니다. 그래서 사신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처에 이제 수의 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신합수라고 해서 수의 기운이 생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육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잘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있는 글자만 더 잘 통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육합에서는 보통 이제 생합이죠. 육합에서 쓰는 거는 육합에서는 인해합하고 진유합만 써요. 그래서 인해합은 목에, 진유합은 금에 그런 기운들이 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은 이제 보지만 사신합이나 오미합이나 자축합이나 이런 것들은 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오행은 잘 보지 않습니다. 사신합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합, 그러니까 먼저 합하고 후에 파한다라고 해서 선합후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합도 되고 파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다단합니다. 돌아가신 고 선생님의 그런 강의 중에서 그게 있죠. 사신합이 있으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낮에 모텔 가는 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왜 모텔을 가느냐? 이 사화의 시간이 이제 9시 반부터잖아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신은 오후 5시 반까지잖아요. 이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사이에 합도 됐다, 형도 됐다, 파도 됐다 이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낮에 그러니까 모텔에 가는 그런 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의미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만남이 되는 거죠. 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정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신이 지지에 있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사화와 신금의 그런 오행이 식신과 관성의 조합일 때 그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거죠. 식관이 같이 붙을 때 문제가 많아집니다. 뭐 지지에 한 글자만 있어도 신대운, 신년 막 이렇게 오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사대운, 사년 막 이렇게 오면은 역시 그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빠져나가기 힘든 합입니다. 자, 사화가 유금을 보면은 역시 반합이죠. 반합. 반국, 반합. 그러니까 반국이라고도 하고 반합이라고도 하고 축까지 이제 있어야 사유축의 온전한 삼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짠 사화 유금 이러면은 월지지 않습니까? 월지에 있는 이 사화는 유금을 만나도 금으로 가긴 하는데 50% 정도밖에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월지의 계절이 6월 따뜻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화의 속성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축토가 같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뭐 50% 이상 본인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대로 이제 금의 계절인 이렇게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사화는 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유, 금국으로 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화가 이제 속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사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십성, 저 십성이 만약에 재성이다 그러면은 재성이 바뀌어서 금으로 바뀌었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재성이 없어진 겁니다. 사화라는 저 재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재성이 없어진 거에 대한 그런 통변을 나중에 통변을 하시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화가 이제 술토를 보면은 사화가 술토를 보면은 사술 역시 뜨겁고 역시 술토 역시 조열한 토이지 않습니까? 뭐 사화가 미토를 봐도 그렇고 사화가 술토를 보면은 역시
토는 피부지 않습니까? 피부가 무척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각질이 좀 하얗게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습제를 촉촉하게 이제 피부에 발라주시죠. 사화가 이제 술토를 보면은 이제 뭐 원진, 귀문의 그런 작용도 역시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긴 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조우가 안 맞을 때, 조율할 때 정신적으로 무척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우가 맞아지면은 힘들지 않아요. 또한 이제 뭐 천간으로 띄우면 사화가 병화 아닙니까? 병화의 묘지 술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이제 술토를 봤으니, 나의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사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사화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술토에 의해서. 내가 빛나야 되는데 술토를 보았더니 빛이 없어졌어. 그런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마지막으로 사화가 해수를 만났을 때 두 글자는 이제 사해충인 거죠. 사해충의 관계이다. 충도 뭐 두 세력 간에 이제 균형이 맞을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한 세력이 힘이 세지면 다른 그 세력을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세력이 이렇게 좀 균형을 맞았을 때에는 뭐 왔다 갔다 교역이나 뭐 물물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역시 충은 충입니다. 일지시지에 사화, 해수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충이 있을 경우 부모 자식 간에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참 사랑을 쏟고 뭐 자식한테 잘 대해주는데 자식은 그걸 이해 못하고 항상 삐딱선을 타고,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아갈 때쯤이면은 부모는 역시 안녕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역시 충은 잘 이제 충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충이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치가 좀 잘 안 보니까, 되다가도 이제 그런 시기, 그런 때가 오면은 항상 좀 충돌할 수 있는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역시 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런 걸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다른 지지의 글자가 있으면은 그런 의미는 좀 많이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역마의 충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물과 불의 이런 충이다 보니까 해수의 좋은 의미도 있고 사화의 좋은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충일 경우에는 그런 속성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처음 찍어보는데요. 뭐 거의 이제 뭐 새벽이나 아니면은 일 정리하고 들어와서 좀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을볕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서 해바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